보니 눈과 귀는 언제 다 멀어버렸나. 통곡의 나라 내가 판 구덩이 스스로를 밀어넣은 어리석음의 장수는 그게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당연히 가족과는 늘 함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당장 함께해주지 못할지라도 언제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불평하는 아이들과 서운해하는 아내를 외면하면서 오로지 일에만 매진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큰 후회로 남고 미련이 되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던 주변의 공기가 연지가 아기 없이 한 말에 다시금 환기되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장수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건 아직 그의 육신은 코마 상태이지만 심장이 멈추지 않아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과 그렇기에 그 시간에도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이었기에 저승사자나 추격자와 조우하는 불상사를 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에 해주는 그 말인즉 그도 저들과 같은 귀신이라는 것인데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연지는 자신 또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 완강히 거부하던 마지막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끝내 마중 나온 저승사자를 만나며 구천으로 동행해야 했는데 장수는 무엇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인지 각자 다른 의아함이 잠시 들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무심히 넘겼다. 장수의 물음에 마치 그런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녀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거의 동시에 입을 떼었다가 연지가 먼저 양보하는 눈짓을 하자 해주가 받아 스스럼 없이 바로 말을 이어 두 사람의 의사를 말했다. 그러자 그가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입안에 맴도는 헛된 말들 텅 빈 기도 잡히지 않는 것만 손톱이 닳도록 좋다. 멀어진 눈 귀를 닫아버렸지. 그건 연지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환생을 거부하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찰나의 선택이 그렇게 긴 시간을 홀로 외롭게 떠돌고 그저 완전히 소멸될 날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저지로 만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로 인해 그녀도 고요한 어둠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그 순간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후회하느라 무척 지쳐 있었기에 이제는 좀 그곳에서 벗어나 어디서든 모든 걸 잊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주어진 방 위에 더 큰 꿈만 올려놓고 감사란 말 목에 해주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곤 그곳엔 소름 끼치는 감시자가 없다는 것과 대체의 시간을 알려줄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했다.
가족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잠시 눈을 반짝이다 이내 침울함에 빠져드는 장수를 보자 혜주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구천의 발조차 딛지 못해 그런 기회까지 얻지 못한 채 긴 시간 홀로 외로움과 사투를 벌여야 했을 그가 무척 측은하게 느껴졌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그동안 서로가 얻은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며 실로 오랜만에 대화 같은 대화에 빠져 있는데 불현듯 왠지 낯설게 다가오는 소름 돋는 공기의 흐름에 이질감이 든 연지가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다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여전히 대화에 여념없던 혜주와 장수를 보며 별일 아닌 것에 자신이 괜한 호들갑을 떨어 간만에 찾아온 평온을 깨트리는 것을 우려해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말했다. 연지의 말에 대화를 멈춘 두 사람이 그녀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자 그 끝엔 여태 고요하기만 하던 망자들이 눈에 띄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어 평소와 판이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해왔고 그건 괜한 기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막 이상함을 감지하고 의문을 드러내던 순간에도 망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급변하더니 이내 무언가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듯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추격자가 왔을 때도 본 적 없는 그토록 낯선 모습을 보이는 망자들의 혜주와 연지는 물론이고 장수도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부터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그러나 그게 누구를 향한 것인지 또 뭘 피해 달아나라는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아 그저 우물쭈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만 볼 뿐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넋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그치듯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제야 무언가 쫓기듯 달아나고 있는 낯선 망자가 자신들에게 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때 눈에 들어왔던 낯선 이는 뭔가 단단히 겁에 질린 듯 파리해진 모습으로 사력을 다해 달아나고 있었고 거기에 덩달아 질겁한 그들도 차마 뒤는 확인할 엄두도 못 내고 따라 뛰었다.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뛰다 보니 어느새 저만치서 부천으로 가는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낯선 망자는 겨우 속도를 줄이며 한숨을 돌리는 듯 하더니 그것도 잠시 뒤를 확인하곤 다시 기겁하며 재차 외쳤다. 하지만 거기서 당최 자신들이 무엇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함을 참지 못한 혜주와 일행이 뒤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과 같은 망자의 모습을 한 이가 겁에 질려 달아나는 다른 망자들을 잡히는 대로 집어삼켜 계속 몸집을 불리며 멈추지 않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믿지 못할 광경이었다. 그건 가히 또 다른 소멸의 공간 그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차별적이었고 끔찍함 그 자체였으며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가 되어 빠르게 다가왔다. 낯선 망자는 처음 겪는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답답함에 혼자서라도 달아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다시 있는 힘껏 다그치듯 외쳤다. 그 덕에 겨우 정신을 차린 일행은 불현듯 그곳에 있는 문지기를 떠올리며 그 존재라면 분명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눈앞에 보이는 문을 향해 사력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자신들의 큰 오산이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그들이 거의 문에 다다랐음에도 악기는 전혀 멈출 기미 없이 쫓아왔고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는 불현듯 모습을 감춰버렸다. 거기서 낯선 망자는 영문모를 절규를 했고 혜주와 일행은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절망했다.
그들은 철문에 막힌 막다른 길에서 자신들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자포자기하며 악기라는 것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그저 녹놓고 바라만 봐야 했다. 그런데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악기가 그들을 가차없이 집어삼키려던 순간 어딘가에서 나타난 붉은 줄이 그것의 목을 휘감아 끌어당겼고 그건 끌려가지 않으려 거세게 발악하는 듯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는지 단숨에 열려있던 문으로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그것을 끌고 간 존재는 악기가 등장한 것을 감지한 감시자가 보낸 추격자였고 모든 건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다. 차가운 진흙 밑으로만 빨려 들어가 지킨 이 목소리만 남아 살 그리고 조금의 틈을 두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졌던 문제기가 능청스레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들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기에 장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물었다. 여긴 소멸의 공간 돌아갈 문은 없어 사라져가는 몸과 남아있는 우리뿐 잔인한 어둠 속에 고요조차 그가 하는 말에 낯선 망자가 웬일인지 면목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며 무겁게 입을 열고 사과를 전했다. 내 길을 찢어먹어 어디선가 도와줘 혀를 베인 기도 목 깊은 곳 악기는 주로 추격자를 피해 인간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는 망자들과 거기에만 있는 생명은 질 높은 먹잇감으로 그들만 잡아먹어도 충분했기에 위험을 감수하며 그곳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망자가 인간 세상을 돌아다니다 운 나쁘게도 악기와 맞닥뜨리게 되며 그것을 피해 안전구역인 구천으로 가는 다리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친다는 것이 하필 해주와 일행이 있던 곳이었다. 악기나 원기는 당연히 가야 할 시간을 넘기고도 추격자를 피해 떠돌고 있었기에 감시자의 시선이 닿는 곳은 근처에도 접근하지 않고 피해 다녀야 해서 다리가 있는 곳까지는 절대 가지 않았었다. 낯선 망자는 그럼에도 그것까지 쫓아온 것이 버그야함이 들었지만 그들의 심리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 원인을 짐작조차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어쩌다 같이 고비를 넘긴 이들의 형색을 은연중에 별 의미 없이 살폈다. 그녀는 그들을 모두 그날 처음 만났기에 당연히 낯설어야 하고 분명 해주와 연지는 낯설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장수는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혹시 살아생전 만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올라가 보아도 전혀 떠오르는 게 없어 단지 착각이라고 치부하고 넘기려 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짧은 기억 조각 하나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을 다시 붙잡아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여긴 소멸의 공간 돌아갈 문은 없어 내 이름조차 무너져 죄보다 배워져 숨막힌 어둠 사이 마지막 낯선 망자의 말에 혼란에 빠진 장수를 뒤로하고 해주가 의심의 눈초리로 끼어들듯 물었다. 소멸만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수는 안도감과 함께 잊고 있었던 그리움이라는 것이 밀물처럼 밀려들기 시작하며 간절히 가족이 보고 싶어졌다. 또한 해주와 연지에게도 또 다른 희망의 빛이 드리우는 것 같았다. 숨이 끊긴 목소리 혀 끝에 걸린 마지막 말 침묵 속에 썩어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이승과 저승을 통틀어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
새롭게 접한 희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조금 들떠있는 그들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낯선 망자의 낯빛은 조금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솔직히 남일이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대충 넘어가는 쪽이 훨씬 쉽고 편할 거란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그랬다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 순간에 올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동안 장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제대로 짚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조금 무겁게 입을 뗐다. 소리에 눈물의 향기 귀를 막아도 파고드는 그 외침 모든 게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 현기증이 나 여기 멈춰서면 바닥이 꺼질 듯한 이 기분 슬픔이 분노가 도구로 머릿속 숲속에 울리는 자유 낯이 흐려 모든 게 멀어져 그는 낯선 이가 전한 청천벽력과 같은 뜻밖의 말에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얼한 기분이 든과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꼈다. 하루에도 12번 나는 달라져 기쁨이 찾아도 곧바로 슬픔 감정의 바다에 끝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다 지쳐 네가 구원해줘 현기증이 나 여기 멈춰서면 바닥이 꺼질 듯한 이 기분 슬픔이 분노로 주영은 아들을 살리는 대신 큰 희생을 치르는 쪽을 택했고 그 선택을 결코 후회하진 않았다. 비극이 있던 날도 여느 때처럼 그녀는 아들 태희와 자차로 출근과 등교를 함께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당시 안간힘을 쓰고 되도록 모든 충격을 자신이 흡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아들의 생명은 지켰지만 스스로의 생명은 지킬 수 없었다. 그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함과 동시에 소중한 자식이 사경을 헤매는 걸 목도했지만 야속하게도 이미 당도해 있던 저승사자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야 했기에 끝까지 곁을 지키며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당장 직면한 자신의 죽음보다 아들의 안위조차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분노와 절망으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은 기분을 절실히 느끼며 부천에 있던 내도록 어떻게든 다시 돌아갈 궁리만 했었다. 그러자 그런 사정을 듣고 심장을 헤아린 누군가가 그녀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추격자의 통로와 공허한 어둠까지 가는 길을 슬며시 기뜸해 주었다. 그때 주영은 오로지 아들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것 외에 다른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저 아들에게만 갈 수 있다면 무엇 하나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러던 와중 뜻밖의 귀인을 만나 기묘한 정보를 얻게 되자 앞뒤질 겨를 없이 무작정 통로를 찾아 문이 열리길 기다리다 그 순간이 오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을 통과한 후 쉬지 않고 알려준 길을 상기해가며 목적지까지 단번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이승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우연히 만난 또 다른 망자에게 어렵지 않게 가는 길뿐 아니라 이런저런 정보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가를 치르고 인간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그땐 그건 굳이 알 필요 없는 TMI 중 하나로 치부했었다. 그 대가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얼추 짐작했기에 자신은 당연히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무심히 넘겼었다. 그 망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이 아는 모든 걸 마치 전수하듯 일러주곤 미련 없이 가던 길로 발길을 옮겼고 주영은 일단 그녀에게서 얻은 정보 중 불필요한 것들은 거르고 주의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만 골라 염두에 두고 우선 아들에게로 향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도착한 주영을 맞이한 건 영혼을 잃고 코마 상태에 빠진 태희의 육신뿐이었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직면하게 되자 다시 참기 힘든 슬픔과 치솟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한참을 절규하며 미친 듯 누군가를 향해 증오를 담은 원망의 말을 거침없이 뱉어냈었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을 때 자신보다 먼저 가버린 줄 알았던 그립고 애틋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태희는 이미 이승을 떠난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감정이 지배당한 무서운 모습으로 벼랑간 눈앞에 등장하자 그게 진짜인지 허상인지 분별할 수 없어 자신 없이 부르게 되었고 그녀에겐 그 소리가 너무 작고 여려 마치 환청처럼 들렸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이 먼저 허상이 아닌 진짜 어머니임을 자각하게 되면서 확신에 찬 크고 정확한 목소리로 재차 부르자 그제야 주영 또한 사무친 그리움에서 온 한청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제 여긴 나타나 오랜 침묵은 끝났어 속삭임은 내리칠 뿐 돌아오지 않아 그녀가 환청도 허상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곧장 주저하지 않고 아들에게 다가가 꼭 안아보고 나서 육신과 영혼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음에도 겉으로 보기엔 큰 외상은 딱히 보이지 않았다. 분노의 속삭임이 귀를 찢어놓아 절규 속에 엉킨 투령이 날 삼켜가 긴 그림자 끝 그대 모습 어딘가 거기 서 있다면 이제 나에게 다가와 주영 자신도 눈앞에 놓인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어린 태희는 오죽할지 그 마음을 헤아리자 가엾고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지며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거기서 더 겁을 주거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고 태연하게 굴려 노력했다. 주영도 아들을 다시 또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 썩 내키지 않았지만 공허한 어둠에서 만났던 망자가 한 말 중 악기에 대해 들었던 것이 떠올라 위험할 것을 알고서도 밖으로 절대 데리고 다닐 순 없었다. 허공만 물어뜯다 손끝에 피만 베인 채 비어버린 눈동자 그녀는 잔뜩 풀죽은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고 한시라도 빨리 곁으로 돌아오기 위해 겉으로 보기엔 매정해 보일 정도로 지체 없이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기며 다시 자신이 왔던 길을 되짚어갔다. 그러나 속은 가득 찬 사념으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뒤늦게 몰아치듯 밀려드는 후회와 거기서 오는 죄책감으로 절로 나오는 깊은 한숨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다. 병실을 나오며 담았던 아들의 모습은 퍽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부터였다. 갓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제법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게 전달했었던 태희는 차츰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속으로 삭히거나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보단 지금처럼 한껏 풀죽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뻔히 알면서도 감정 소모와 언쟁을 피하려고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넘기는 수월한 방법을 택했다. 그 당시엔 그게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의 태반이 어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었고 어린아이는 그런 것에선 당당히 의사를 전달하고 거스르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에 방법을 몰라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수긍했던 것이었다.
주영은 그런 생각이 담겨 있으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은 덕에 단숨에 눈에 익지만 낯선 목적지에 들어섰고 거기서도 한숨 돌릴 새 없이 도통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빠르게 지나쳐가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을 하염없이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우두커니 선 채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처음 자신을 도와준 망자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엔 그도 다른 망자들처럼 의식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냥 지나쳐 가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다행히 의식을 잃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천천히 조여와 그의 말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애매하고 의미심장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력도 경황도 없었기에 그냥 넘기고 단도직입적으로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했다. 한 번만 뱉어본 그 말 비처럼 씹혀 삼켜져 동거기는 이제 나조차도 낯설어 울먹이는 이 모양만 어둠 속에 남아있어 놓아주지 않겠지 공허한 이 나락 아래서 후회라는 새사슬이 내 이름을 끌어내려 조용히 가라앉아 소리 그는 한마디 한마디에 없던 감정도 담지 않은 채 말 그대로 그저 남일처럼 무덤덤하고 천연하게 그녀가 원하는 답을 해주었다. 감사도 기도도 너무 늦은 밤 그리고는 멍하니 자신을 보고 있는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어딘가로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끝에 한쪽 숨도 잊은 자리 그러면서도 말과는 달리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 처음으로 착잡한 표정을 숨김없이 보이며 진심 어린 말만 한마디 남기고 그대로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눈 뜨면 이미 눈먼 시야 검은 벽 아니 빛도 없는 바다 말이 끝난과 동시에 그녀는 체면이라도 걸린 듯 그가 이전에 했던 말을 떠올려 반복해 되새기며 어딘가로 발길을 옮겼다. 목소리만 남아 살점 없는 비명들이 부딪혀 이름 주영이 만나려는 상인은 종결이 기약 없는 업무에 지치고 질려 견디지 못하고 변심해 신분을 망각하고 이승에 미련이 남은 망자들을 상대로 주어진 능력을 임의대로 사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던 변질된 저승사자였다. 당연히 사자라고 해도 어느 순간 업무가 종결되는 날은 반드시 왔고 그럼 지녔던 신분을 내려놓고 그 즉시 황천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간이라는 것이 기약이 없었기에 상인과 같이 견디지 못해 이탈하는 사자들이 드문드문 발생했고 그런 사자들은 직위가 박탈되어 그저 망자로 저승과 구천을 떠도는 신세로 지내다가 시간이 만료되면 조금의 자비도 얻지 못하고 소멸이 있는 공간으로 보내졌다. 소멸이라는 존재는 어떤 영혼이든 막론하고 주어진 시간이 만료되어 그곳에 오면 가차없이 먹어 없앴고 그건 전직 사자였다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간혹 갖은 술수로 교활하게 소멸의 눈을 속이고 기간을 지속시키는 자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자신의 능력을 무단으로 사용해 간절함에 빠진 망자를 현혹하여 3번 인간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와 망자에게 주어진 환생권을 교환 습득해 간사하게 계속해서 시간을 갱신하고 연장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환생권을 잃은 망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간이 만료되기만을 기다리다 그대로 소멸에게 직행하는 수순을 밟았다.
주영은 그 모든 사실을 들어 알면서도 변심한 저승사자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처음 망자를 만난 날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지체 없이 발길을 옮겼다. 그날 들은 바론 그는 주로 구천으로 가는 다리를 지키는 문지기의 교대 시간인 자정이 되면 본래 있던 자가 가고 다음 문지기가 올 때까지 비워지는 짧은 틈을 타 나타나 잠시 머무르다 금세 사라진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땐 자정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에 혹여나 조금이라도 늦어 놓칠세라 서둘러 다리로 가야 했다. 그렇게 서두른 덕에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고 한결같이 서성이고 있는 문지기를 보며 겨우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 이내 다른 변수가 닥칠까 염려되어 다리 근처를 맴돌며 초조하게 그 시간을 기다렸다. 그때 기다리며 흘려보낸 1분 1초의 시간은 마치 하루를 넘기는 것처럼 길고 길게만 느껴졌었다. 그러나 시간은 그녀와 무관하게 무심히 흘러 자정에 이르렀고 예정대로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순간 사라져 자취를 감추자 곧 어딘가에서 웬 노인이 호련히 나타났다. 주영은 그자가 바로 자신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변질된 저승사자라는 걸 단번에 직감하고 주저없이 달려가 초면임에도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저런 상황 설명 따윈 거두절미하고 용건부터 내놓았다. 그러자 그도 그런 것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 무심하고 심드렁하게 대꾸하며 대화는 자연스레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지만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았다. 그녀에게 상인은 당장 아쉬운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상대하고 있지만 그는 명백히 동료들을 배신한 배신자였고 게다가 이승으로 따지자면 횡령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가 분명했기에 용건이 끝나면 다시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로 예의를 갖춰줄 필요가 없다고 이미 단정짓고 있었다. 주영은 살면서 인간관계로 대인 상처가 너무 많았고 그중 태반이 믿었던 이들로부터 입은 것들이었다. 차가운 바람 닫힌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내 어리석음 하나하나 피부 밑에서 얼어붙어가 소멸의 늪이 날 부른다 잔인하게도 완전하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보다 먼저 이름을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믿지 않았고 배신자와 범죄자를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했다. 그녀의 말대로 그도 단연코 여유 부릴 입장은 아니었다. 지금 소지하고 있는 환생권의 유효기간이 이제 몇 시간도 남지 않은 터라 한시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추격자에게 끌려가 소멸에 먹힐 판으로 누구 못지않게 거래가 시급했다. 공허한 바닥 나를 닮은 그림자만 웃고 있어 소멸의 늪이 날 부른다 잔인하게도 완전하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짜고짜 한생권부터 내놓으라는 상인의 이런 방구에 그녀가 불신의 눈으로 보자 그가 대수롭지 않은 듯 가볍게 입을 듯하. 벗어날 수 없단 걸 알면서도 나는 끝까지 눈을 감지 못해 잔인하고도 완전하니 그의 말에 그녀가 팔목을 보자 어느새 세 개의 붉은 줄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그걸 확인한 것을 본 상인이 다시 덧붙여 말했다.
주영은 갑자기 생긴 붉은 줄과 변질된 사자의 말이 완전히 믿었진 않지만 어쨌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진실을 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주저하는 기색을 노골적으로 비추면서 떨떠름하게 자신의 환생권을 내주었다. 마지막 말을 남긴 후 그는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여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은 내도록 외면해두고 무덤덤하게 굴었던 그녀는 벼랑간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겪었던 일련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자 상인과의 만남까지 통틀어 꿈인지 생시인지 혼동이 올 지경으로 혼란함이 가중되며 왠지 모를 회의감이 들어 당장에 할 일은 있고 사색에 잠기려 했다. 어디에도 닿지 못한 울음이 떠다니네. 그러나 그런 시간도 잠시 다시 한번 기척도 없이 불쑥 모습을 드러낸 문지기에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오게 되자 불편해진 심기가 되어 잔뜩 볼멘 소리로 쏘아붙이듯 말했다. 하지만 문지기는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 없이 그저 하던 대로 무심히 철문 앞을 이리저리 느리게 왔다 갔다 하며 어슬렁거렸다.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더욱 언짢아진 그녀가 보란듯이 움직임을 따라해보아도 역시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묵묵부답으로 앞만 응시한 채 하염없이 걷기만을 반복할 뿐 다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뭔가 이상한 특이점을 감지했다. 문지기는 정말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보단 아예 철문과 다리 외에는 없는 또 다른 세계에 갇혀있는 것처럼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은 초점 없이 공허했고 그 어떤 것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한눈이 팔려 잠시 처해진 상황을 망각하고 있던 주영은 불현듯 오롯 혼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이 떠올라 황급히 왔던 길로 발길을 옮겼다. 주영이 예상한 대로 한껏 풀죽은 애처로운 모습으로 자기 육신 곁을 지키고 있던 태희는 어린아이답게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꾸밈없는 생기발랄한 모습이 되어 반겼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지 몰라 착잡한 심경을 감출 길이 없었다. 솔직히 생각 같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건 너무도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라는 걸 알았고 또 그 욕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다. 게다가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커진다는 걸 알았기에 최대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시름은 잠시 제쳐두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 무던히 노력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느닷없는 반문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해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다. 이미 자신은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순간 떠오르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돌려 말하며 그것에 대한 답을 회피하려 했다. 말라버린 귓불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그러나 태희는 주영이 생각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었기에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고 그건 자신이 결코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할 것이라는 걸 자각하고 지금까지처럼 의기소침해 생각을 얼버무리던 것과는 판이한 모습으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우린 접어도 손끝 하나 닿지 않아. 천천히 그날 처음 보인 낯선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적잖게 당황했다. 어릴 땐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무턱대고 때를 쓸 때는 종종 있었지만 그때처럼 똑바로 눈을 맞추고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히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라 예단했는데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되자 순간 당황을 넘어서 흠칫 놀라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제야 모든 걸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더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솔직하게 터놓고 진심을 전하며 쉬운 방향으로 우회하기보단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다시 설득하기로 했다. 공허의 나락은 절대 놓아주지 않아. 잔인하고 완전한 소멸의 늪이야. 몸부림쳐봐도 손끝 하나 닿지 않아. 천천히 밑으로 꾸밈 없는 진심이 담긴 아이의 단 한마디는 어른인 자신보다 더 관대함에 따뜻하고 자상했으며 그건 온전히 그녀에게 다 위안이 됐다. 험함과 교만만 검은 물결이 되었지. 이제는 알겠어. 돌이킬 길은 없다는 걸. 나를 비추던 마지막 불씨마저 스스로 밟아껐다는 걸. 공허의 나락은 절대 놓아주지 않아. 잔인하고 완전한 소멸의 늪이야. 숨이 붙어 있어도 이미 끝나버린 시간. 고요한 이 침묵만 소름처럼 스며와. 이름도 잊혀진 채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자신에게 일어난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태희는 그녀를 통해 처음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에 휩싸여 현실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부정하고 외면했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마지못해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런 어린 아들의 모습은 너무도 가엾고 애틋해 주영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다. 하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에 불가피하게 육신을 깨우기 위해 작정했던 일을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환생권과 교환해서 얻은 능력을 이용해 직접 개입하여 육신의 호흡을 유지하고 있던 장치를 제거하고 심장이 멈추도록 유도했다. 물론 그게 극단적으로 위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장 아들의 영혼을 돌려보낼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에 일단 모든 걸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예상대로 호흡기가 제거되자 이내 심장이 멈추었고 곧장 코드블루 방송이 건물 안을 메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긴박하게 들이닥친 의료진들의 빠른 응급처치가 시행되었다. 그 후부터 모든 건 그녀가 의도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건 매우 성공적이었는지 눈앞에 있던 아들의 영혼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었다. 주영은 속사정이었던 간에 겉보기엔 고요하게만 흐르던 상황이 순식간에 긴박하게 바뀌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어리둥절한 채 서서히 사라져가는 아들을 힘겹게 바라보며 먹먹한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속에 갇힌 시간을 물고 있어. 차갑게 멈춘 길. 그렇게 아들은 무사히 깨어났다. 하지만 그녀와의 모든 기억이 소목에 새겨져 있던 하나의 붉은 줄과 같이 깨끗이 지워진 듯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주영은 자신의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 후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고, 다치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다독여줄 수도, 안아주며 토닥여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곁에 있는 것조차도 알려줄 수 없었지만 괜찮았고, 그저 곁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그러나 지내는 동안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했지만 어느덧 손목에 있던 붉은 줄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거기서 오는 서운함과 서글픔은 썩 괜찮지 않았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를 회상하며 사색에 잠긴 채 붉은 선이 있던 손목을 아쉬움이 가득한 눈으로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는 주영에게 이미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조급해진 장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런 그의 마음을 헤아린 그녀는 그동안 공허한 어둠과 이승을 떠돌며 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은 물론이고 앞기나 먼 길을 피해가는 안전한 길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직접 그들을 인도해 주기로 했다. 그들은 또 낯선 이로부터 뜻하지 않게 도움을 받게 되자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함이 든과 동시에 당장 마주하게 될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안도감과 고마움이 들어 진심을 담아 마음을 표했다. 주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는 동안 경험에서 나온 필요한 조언들도 아낌없이 해주었다. 단 상인에 대한 정보는 조금 더 고려해보고 결정하기 위해 일단은 보류했다. 물론 원한다면 굳이 숨길 생각은 없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책감의 무게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행은 그녀 덕에 빠르고 수월하게 원하던 목적지까진 별탈 없이 무사히 도착했다. 그런데 장수의 심경이 급작스레 변하며 처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와 달리 막상 육신에 있는 병실을 코앞에 두고서는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서길 꺼리는 듯했다. 그런 까닭은 그 순간 갑자기 긴 시간 주인을 잃고 텅 빈 껍데기로만 있었을 육신을 생각하니 덜컥 겁이나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했어. 입 꽉 다물고 버티는 장난. 그건 그저 부질없는 그녀가 감정 없이 주절거리며 무심히 늘어놓은 말에 삽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고 순간 정적이 흐르다 이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터진 웃음에 사라졌다. 물론 그건 스스로 지각하여 의도했던 건 아니었고 단지 평소 성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었다. 어쨌건 다소 유쾌하게 변한 분위기에 겁이라는 것이 한결 줄어든 장수는 혼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해하는 주영과 그런 모습을 재밌어하는 혜주와 연재를 뒤로하고 약간의 긴장감이 실린 발길을 안으로 옮겼다. 그러자 그녀들도 무의식적으로 일제히 하던 걸 멈추었고 덩달아 긴장감을 실은 후는 그를 쫓다 문 안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뒤따라 들어갔다. 들어선 곳엔 들은 대로 영혼을 잃은 육신이 긴 시간의 부재를 증명이라도 하듯 생명의 징후는 거의 꺼져 곧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희미할 정도로 아슬하게 남아 연장병치에 의존해 겨우 죽음만 면한 채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은 당장 죽는다고 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빈 손으로 내 그림자만 밟고 다녔지. 빛보다 허상 달아나는 줄도 모르고 헛된 것만 쫓다 점점 멀어진 눈과 귀 굳어버린 마음.
여전히 감정을 빼고 한 주영의 냉정한 말에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 누구도 반박하지 못한 채 그저 말없이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장수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났던 희망이 찰나에 사라지는 것에 너무 늦게 온 자신을 탓하며 모든 걸 체념하고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녀의 말대로 하는 쪽을 택했고 그 자리에 모두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수긍했다. 당연히 나올 답을 알면서도 그저 상투적으로 무심히 묻는 주영의 말에 역시나 장수하해주는 예사롭게 듣고 답했지만 웬일인지 연지는 조금 머뭇거리다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아 눈치챌 순 없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목적지로 뿔뿔이 흩어지기 위해 잠깐이었지만 특별했던 인연을 갈무리 지으려 작별을 구하려 했다.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했어. 입 꽉 다물고 버티는 장난, 그건 그저 부질없는 욕심인데 알지. 굳이 안 놓는 이 두 손, 이제 하나 둘씩 이름을 붙여 미련, 기대, 자존심, 체면. 천천히 비우고 또 비우고 다시 비우고 숨을 세어 10가지. 버티고 버텨 습관처럼 하나하나 버티고 버텨 약속처럼 둘셋넷 나와의 약속을. 그녀의 말에 그들은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가 동시에 무겁게 내려앉아있던 분위기는 다시금 환기되며 덤으로 약간의 뻘쭘한 기류가 가미되었다. 그러자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챈 주영이 다시 입을 뗐다. 버텨 습관처럼 웃으면서 찌그러진 맘은 검게 타. 그건 한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아니 잊고 있었던 현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질문이었다. 그녀들은 여전히 환생할 마음은 딱히 없다 치더라도 소멸에 잡아먹히는 끔찍한 일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벼랑간 찾아든 근심과 심란함으로 인해 낯빛을 굳힌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걸 또 잡아낸 주영이 한심하다는 듯 넌지시 말했다. 멀어버린 눈, 멎어버린 귀, 깨닫지 못한 채로 웃던 나의 입술, 이미 금간 거울 위 비틀린 얼굴. 그저 거칠애로 한 말에 면전에서 이빠른 소리로 화답하는 주영의 무례한 언사에 순간 당황한 혜주와 장수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진땀을 빼는 사이 어느 면에선 합법이 비등한 연지가 대신 나서 말했다. 입을 다문 욕심, 감사 한 번 못한 채 속만 키웠지. 그녀가 솔직한 심중을 털어놓자 주영은 또 자신도 모르게 생각 없이 경우에 어긋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금세 깨닫고 바로 사과하며 수습하려는 성의를 보였다. 가장 먼저 썩어갔어. 남은 건 이 어둠 나뿐이다. 도와달라 소리치며 되돌려 울리는 건 내 목소리. 혜주는 사과라고 하는 말이 그다지 시원치 않았지만 더 분위기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았기에 단지 화제를 전환하려 별 기대 없이 물은 것이었는데 의외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또렷해진다.
것들이 귀를 물어뜯는다. 주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망설이다. 이내 본의 아니게 한 실수를 만회하고픈 마음에 상인에 대한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낱낱이 알려주며 그가 입을 열게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덧붙여 말했다. 숨 막힌 이 밤 눈을 떠도 장수와 같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자신만을 뚫어지게 보는 시선들을 마주한 주영은 태연하고 담담하게 상인과의 일을 과감없이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분위기는 막연히 누군가의 소멸을 말하던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둡고 진지하며 사뭇 엄숙해져 있었다. 비명은 바닥에 눌려 형체도 잃어가 살아있던 말들이 썩은 이빨처럼 빠져.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또 흐려진 분위기를 애써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 농담처럼 가볍게 진심을 말했다. 울부짖는 마차들 목이 터져도 돌아오지 못해 휘어지는 천국 고요만 더 깊어질 뿐 허우적대는 죽은 살. 하나극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로 그들 역시 결국에 가야 하는 길은 다를지언정 당장은 같은 처지였기에 누구보다 서로의 고충을 읽고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소멸의 공간 여긴 끝도 시작도 아니야. 손을 뻗어도 잡히는 건 내 살뿐 무너지는 손톱 뼈가 긁는 바닥 눈먼 그림자 그렇게 분위기는 또다시 물 흐르듯 흘러 자연스레 환기되며 나름의 평온이 찾아드는 듯했다. 이름들을 검은 침으로 적어가 도망칠 언어도 기도도 다 타버려 숨을 삼키는 순간 나는 나를 잃어가. 여긴 소멸의 공간 시간이 쓸려나간 밤 고통이 굳어져 바닥마다 묻어있는 상처 길을 찢는 통곡 메아리도 허락되지 않아 허우적대는 죽은 살. 그저 갈 곳과 다시 올 곳 그리고 다시 만날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진 그들은 각자가 가진 목적지를 향해 흩어졌다. 그런데 장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가족이 있을 집으로 가기 위해 막 병원을 빠져나오려던 찰나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병원을 들어서자마자 매우 익숙한 걸음으로 곧장 한 곳만을 향했고 그는 황급히 뒤쫓으며 들리지 않는 이름을 연거푸 되뇌었다. 살아있던 적이 있니 이 지옥 그러나 그의 말은 전혀 들을 수도 그를 볼 수도 없는 가연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장수의 육신이 홀로 지키고 있을 병실로 쟁걸음을 하고 묵묵히 향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밤 울부짖는 남자들 사대대로 지워지는 그녀는 도착하고도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부득이하게 부재했던 시간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꼼꼼하고 능숙하게 이것저것을 살피느라 한동안 꽤 분주하게 움직였다. 숨도 삼켜진 밤 시간이 그 모습은 얼마나 많은 날을 그렇게 해온 것인지를 짐작하게 할 정도로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다. 있는 자국들 바닥에 흘러 그
그때 한참을 고군분투하던 그녀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가연은 마치 그의 말을 듣고 답을 하듯 깊은 잠에 빠진 듯한 그의 육신을 맥없이 바라보며 긴 한숨과 같이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장수는 그녀의 짧은 독백에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에 띄게 초췌하고 수척해진 모습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떠들고 있는 동안 버텨왔을 시간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막연히 짐작했지만 바로 앞에서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향해 그런 모진 말을 뱉어내자 당혹감이 들었다. 그의 애처로운 목소리는 적막한 병실에 공허하게 퍼져 흩어질 뿐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고 그건 이름을 가진 이에게도 마찬가지였기에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진 건조한 눈으로 무의식이 빠져 미동조차 없는 그의 육신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다 또 익숙하게 한쪽 구석에 비치되어 있던 보호자용 침대를 펼치더니 고단한 하루에 지친 몸을 의지하며 쪽잠을 청했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드는 듯했다. 잠시 멍하니 잠든 아내를 내려다보던 그는 순간 차올랐던 감정을 다잡고 그녀가 한 말을 속으로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 현재 처해 있을 상황을 떠올려 생각하고 나니 그 고충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날벼락에 대책 없이 모든 걸 혼자 떠안고 깨어날 거라는 확신도 기약도 없이 깊은 잠에 빠진 가장을 기다리며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는 물론 나날이 더해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란 매우 버거웠을 터였다. 게다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끝내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병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니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그 정도의 모진 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못 내드는 서운함과 섭섭함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날 장수는 집으로 가 가족을 만나려던 마음을 잡았다. 직면한 현실 속 아내의 모습을 보자 여태 자신의 빈자리를 그대로 안고 지내왔을 다른 가족은 고사하고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었다. 이에 스스로에게 겁쟁이라고 비겁하다고 비난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으며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주영처럼 큰 희생을 감당하고서라도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한들 언제까지고 곁에 머물 수 없고 그 횟수에도 제약이 있기에 그건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무모하고 부질없는 선택을 하기보단 앞으로 자신이 가진 수를 써서 머물 날보다 더 많은 날을 그들 스스로가 살아내야 할 인생이기에 그대로 영영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감내하고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날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자 재회를 약속한 이들이 병실에 하나둘씩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연지였다. 그녀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주영이 모습을 드러내고 곧이어 해주도 어느 때보다 밝은 낯빛을 띠며 나타났다. 모든 것이 꽤 순조로웠던지 망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미세하게 높아진 어조로 없는 해주의 안부에 주영은 당연하다는 듯 너스레를 떨었고 연지는 별 내색 없이 퍽 유쾌하게 답했다. 단지 장수만이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무겁게 답했다. 그는 마구 뒤섞여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하느라 잠시 틈을 둔 후 간밤의 일과 당시 심경을 토로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취하고픈 향방에 대한 의사를 천연히 드러냈다. 그의 그녀들은 각기 다른 상황으로 그의 말에 온전히 동의할 순 없어도 심중은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어쩌면 그게 명석한 결정이란 생각이 들어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잠자코 경청만 했다.
툭하면 나오는 습관처럼 분위기를 감지 못하고 가연을 대변해 무언가 말을 덧붙여 이으려는 주영의 말을 연지가 냉큼 가로막았다. 그건 얼핏 생각하면 우연히 맞아떨어진 꽤 절묘한 찰나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여실히 들여다보면 주영이 눈치 없이 또 경망 떨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불안했던 연지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만든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거기에 살짝 영악한 감은 있지만 기특한 의도를 파악한 혜주가 거들고 나서며 어쨌건 그 덕에 그들은 상인을 만날 수 있는 공허한 어둠 너머 부천다리가 있는 곳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늘 한결같이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묵묵히 할 일을 하는 문지기를 보며 상인을 만나는 것에만 급급한 혜주가 불안스레 묻자 주영이 안심을 주기 위해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게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해주었다. 발끝까지 가라앉는 차디찬 허공 눈이 있어도 볼 것이 없네. 그들은 주영의 말에 왠지 들쑥날쑥 심란했던 마음이 진정되는 듯했다. 그녀는 확정된 소명으로 지금 누구보다 더 조급하고 절망스러운 처지임에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너무도 태연하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런 것에 끝도 없이 치솟던 불안감이 좀 누그러지며 덩달아 자신들에게 처해진 현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손을 뻗어도 잡히는 건 허상 내 목소리조차 낯설게 메말라 남자들의 울부짖음 가닥 없는 늪이 되어 사지마다 감겨오는 보이지 않는 손 살려줘란 말조차 여기선 금세 부서진 파편 아래 마지막 빛 꺼져 사라져가 주영은 개인주의 성향을 다분히 지니긴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건 결코 아니었고 적당한 거리에서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간혹 눈치라는 것이 실종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맞춰가며 살아가던 그저 평범한 워킹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망자로 정해진 길을 가는 수월한 쪽은 포기하고 남다른 선택을 한 채 가히 엄청난 길을 걷고 있었다. 당연히 그땐 그 순간의 선택이 자신을 그런 길로 끌고 갈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저 아들을 살리고픈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그토록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에 이르게 하고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후회 같은 건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아들이 무사히 깨어나면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건 그 후에 펼쳐지게 될 잔혹한 일들에 대한 서막에 불과했다. 태호는 얼마간은 평온한 날들을 보냈고 계속 그렇게 이어질 줄만 알았다. 그런데 어느 휴일 아침 부자가 드물게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다는 걸 알고 한시도 벗어나지 않았던 곁을 비워둔 채 여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때쯤이면 한창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태희가 무슨 영문인지 깊은 생각에 빠져 멍하니 차도 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에 기겁한 주영이 황급히 달려가 당장 붉은 손과 맞바꿔 빠르게 날려드는 차로부터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의 안전을 간발의 차이로 다행히 지켜냈다. 오만과 교만의
그렇게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평소 또랑또랑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데 이유를 알고 싶은 애타는 마음에 당연히 죽은 자의 말이 산자에 들릴 일 만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간곡히 물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속절없는 답답함만 밀려들었다. 거기다 벼랑간 큰 사고에 휘말릴 뻔한 것에 시겁한 차주가 언성을 높이며 아이를 나무라자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며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물론 그녀도 머리로는 상대방의 입장과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고 결코 자신이 큰 소리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그것과 따로 노는 마음은 다스리기 힘들었고 거기서 더 간다면 참을 수 없어 정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만 같았다. 이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차주는 끝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변 상황만 살핀 후 그대로 손살같이 멀어졌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도 넘어진 그대로 아무런 미동도 없는 아들을 일으켜 놀란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에 화는 부지불식 식고 그 자리에 자책과 한탄이 서리며 엉뚱하게도 대의를 향해 개나 마음에도 없는 책망을 쏟아냈다. 그런 마음을 전혀 알 리 없는 태희는 멍하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다시 가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우뚝 멈춰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거기에 더욱 놀란 주영이 또 들리지도 않을 말을 했다. 그날 그녀는 조금 열어두고 까맣게 잊고 방치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완전히 열어보게 되었다. 아들과 같이 도착한 집엔 어느새 온 것인지 남편과 같이 한때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유라가 도착해 있었다. 주영은 그들을 대면하는 순간 이전에 무슨 상황이 펼쳐졌을지 눈에 그려졌고 그건 아직 어린 아들이 감당하기엔 힘들 정도로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악을 쓰며 따져 물었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보란듯이 상황을 짐작케 하는 말들을 굳이 나열하곤 자신의 앞에서 아들을 나무라며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래도 그땐 그게 단 줄 알았기에 악담만 쏟아내며 충분히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나 곧 10여 년을 친구라고 믿었던 이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알게 되며 더 이상 무엇으로도 폭발한 분노를 잠재울 수 없게 되었다. 숨 막힌 이 밤 눈을 떠도 끝이 없는 벽 잔인한 어둠이 피를 더운 채로 핥고 식은 살 틈새로 낯선 숨이 스며와 비명은 바닥에 눌려 형체도 잃어가 살아있던 말들이
붉은 이빨처럼 빠져 여긴 소멸